생방송과 녹화방송 얘기를 까지를 제가 드렸죠. 녹화방송 영상 제작 하고 야외 영상 제작과 스튜디오 영상 제작 하다가 제가 멈춘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라고 해도 본사, 그러니까 방송사 내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스튜디오를 또는 타사의 방송사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야외 영상 제작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중계차라든지 또는 EFP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그곳에 가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는 회사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하는 걸 다 야외 촬영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야외 영상 제작. 여기에 이제 ENG, EFP, OB라고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놓고 봤을 때 ENG 카메라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입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얘기죠. ENG 영어예요. ENG 카메라, ENG 촬영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좀 차별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ENG 카메라는 뉴스용입니다. 뉴스용 카메라예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뉴스 게더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뉴스 중에서도 카메라 기자들이 사용하는 야외 또는 스튜디오 내에서 사용하는 녹화용이에요. 녹화용. 그래서 EFP 카메라는 생방으로도 사용하는 카메라들입니다. 같은 뉴스라도 중계차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EFP도 있고 그렇지 않고 라인이 연결되지 않는 EFP도 있습니다. EFP 카메라 중에 연결이 되는 거는 스튜디오, 회사의 스튜디오에 있는 EFP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계차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들. 그래서 중계차는 아시다시피 스포츠 중계, 보도 중계, 야외 예능 쇼 프로그램 중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 여러 카메라들과 같이 사용되는 카메라들, EFP 라인이 연결돼서 중계차나 또는 부조로 연결되는 그런 카메라들입니다. 간혹 와이어리스 카메라, 그래서 라이브라든지 녹화를 하는데도 멀티 카메라 중에서도 무선으로 해서 선이 없는 거죠. 와이어리스라는 거는 와이어리스 카메라, 선이 없는 카메라로 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방송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ENG 카메라는 뉴스 취재를, 영상 취재를 녹화를 해와서 무조건 편집하는 그런 카메라, 촬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ENG 카메라는 주로 EFP 카메라에 비해서 그 마이크가 많이 뛰어나 있는 카메라예요. 마이크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함에 있어서 오디오 픽업이 굉장히 뛰어나 있는 카메라들을 ENG 카메라예요. 뉴스 현장에서, 취재 현장에서 오디오 성능이 아주 좀 화면 EFP 카메라하고 둘이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FP 카메라는 반면에 렌즈, 화면, 영상이 뛰어난다고 한다면 ENG 카메라도 물론 방송용 카메라는 뭐 화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뛰어나지만 두 카메라를 비교했을 때 ENG 카메라가 오디오 쪽이 더 뛰어나고 EFP 카메라는 영상 쪽이 더 뛰어나게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EFP 카메라는 일렉트로닉 필드 프로덕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야외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EFP는
멀티 카메라에서 스튜디오에서도 쓰고 야외 카메라들도 스튜디오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드라마, 그다음에 시사교양, 예능의 야외 카메라 또는 멀티 카메라에서 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시사교양 여러 카메라 쓸 때 하는 카메라들이 다 EFP 제작 카메라입니다. 취재 카메라 기자들이 쓰는 ENG 카메라, 제작 카메라, 카메라 감독들이 쓰는 EFP 카메라. EFP 카메라 감독들 제작 카메라는 주로 보도 제작에 있어서 보도 뉴스에도 생방송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뉴스센터라든지 생방송, 그 다음에 중계차, 그리고 보도 제작, 백분 토론이나 토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사, 탐사보도, 그 다음에 그 멀티로 스튜디오에서 하는 스트레이트라든지 뭐 그 2580이라든지 이런 프로들, 그 다음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PD 수첩이라든지 생활정보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스포츠 중계, 이런 카메라 일을 하는 카메라 감독들이 제작 카메라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ENG, 소위 말하면 카메라 기자들, 보도 취재 카메라들이 거기는 무조건 녹화, 생방은 없습니다. 녹화를 취재를 해와서 편집하는 뉴스용으로 그런 그 분들이 하는 그런 영역, 일의 영역 외에 TV에 나오는 모든 화면 부분을 제작 카메라에서 다 맡아서 그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해요. 야외와 스튜디오가 로테이션을 합니다. 드라마, 그 다음에 시사교양, 예능, 스포츠 전부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자, OB라는 거는 Out of Broadcasting이에요. 약자입니다. 우리가 OB 밴이라고 하면 중계차를 얘기하죠. 중계차라는 거는 Out of Broadcasting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바깥으로 나간 방송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 방송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방송이 아니고 중계차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그러한 그 제작을 OB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차를 이용해서 중계 방송, 그 뉴스 중계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중계라든지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쇼 프로그램이든지 예능 프로그램, 중계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OB라고 합니다. OB 나중에 이제 송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OB는 중계차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면요, 녹화를 했을 때는, 밖에서 녹화를 해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생방송을 할 때는 남산 송신탑과 중계차에 내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차 지붕에 있습니다. 지붕에 그 쭉 뻗어 올라가서 도착하면, 중계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생방송을 할 때 쭉 올라가서 그 하나의 중계 송신탑이 되는 겁니다. 방송국에 있는, 옥상에 있는 송신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 송신탑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전파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방송사와 송신탑, 송신은 서울 본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 촬영이, 제작물이 녹화 같은 경우는 주조정실에서 방송사 옥상에 있는 송신탑을 통해서 남산 송신탑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그
생방송 같은 경우는 주조에서 바로 부조에서 주조로, 주조에서 주조정실에서 양산 송신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송신탑, 옥상에 있는 송신탑을 이용해서. 그런데 중계차는 중계차 지붕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전파가 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의 옥상에 있는 송신탑과 남산의 송신탑 사이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를 가리는 건물은, 높은 건물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그렇다고 이 중계차가 나가 있는 그 위치는 송신탑을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계차는 스스로가 생방송을 할 때는 중계차 위치를 제일 먼저 현장에 가면 잡아야 되는데, 보도가 됐던 뉴스가 됐던, 그다음에 쇼 생방송이 됐던 어떠한 방송이 됐든 간에 그 중계차는 현장에 도착하면 마이크로웨이브를 뽑아서, 지붕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높이 올려서 남산 송신탑하고 전파가 연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중계차가 피해서 남산 송신탑이 보이는 위치에서 현장에서 중계를 해야 됩니다. 생방송은. 그래서 송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산 송신탑으로 전송된 전파가, 영상물이 지역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기차를 타고 가나 차를 타고 갈 때 고속도로 보면 넓은 평야가 있죠. 높은 송신탑 또는 그 지역에 아주 가장 높은 산 쪽에 송신탑이 있어요. 그 송신탑으로 다들 연결을 하고, 서울 같으면 관악산으로도 또 연결을 해요. 관악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난시청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산 밑이,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하거나, 그다음에 경기도의 또 양평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에 높은 산들에게 그 설치되어 있는 송신탑에 연결을 하고, 그 송신탑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각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독도라든지 남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중계가 어려운 쪽, 송신탑하고 연결되기 어려운 쪽, 이런 쪽은 인공위성, 위성, 세츄라이트라고 하죠. SNG입니다. SNG.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거기서 중계차에서 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송신탑으로, 남산 송신탑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가는, 그렇게 전파가 그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뭐 마라톤 중계를 할 때 헬기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오토바이로 판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비라는 거는 그럴 때 우리가 오비밴 중계차를 얘기합니다. 자, 야외 영상 제작, 스튜디오 영상 제작 이렇게 됐고요. 자, 지금 그래서 오늘 3주차까지는 오늘 너무 한 링크에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방송의 직업군, 여러분들이 이제 3, 4학년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방송이 직업군,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직업군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제도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조직의 형성은 어떻게 돼 있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가 처음 녹화 시간부터 해서 4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직업군까지
강의를 하고요. 2주차와 3주차 수업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이후에 이제 보시면 주거군 외에 이제 방송 제가 미리 예고해드렸던 방송 제작의 단계, 그러니까 방송 구성 실습 교과목이나 TV 제작 교과목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되는 내용을 아까 개괄적으로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조금 깊이 있게 상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주차 강의로 해서 따로 제가 그 강의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4주차까지 방송 구성 실습 교과목과 TV 제작 교과목에서 수업으로 이렇게 그 수업 내용으로 그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4주차 때는 방송 구성 실습도 그렇고 TV 제작도 그렇고 팀 구성을 하고 브레인스토밍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 이 부분은 회의 방법이죠. 효과적인 회의 방법이에요. 원래 이제 광고 회사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디어 창출부터 하는 그런 회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KJ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팀을 우리가 원격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어떻게 팀을 구성할 것인가, 이거는 선생님이 그 이전 학기에도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대폰 4주차 시간에는 정확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9시에 시작을 하죠. 방송 구성 실습 9시. 그리고 또 그 TV 제작은 12시에 시작을 하나요? 하여튼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선생님하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뭐 라이브로 강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학부는, 그래서 저하고 게시판이나 학교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휴대폰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랜덤으로 팀 구성을 하지는 않고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자들을 다 확인하고 선생님 팀을 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팀에 그 한 분에게, 예를 들어서 TV 제작 같으면 연출을 좀 담당하고 싶다 하신 분에게 미리 제가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제가 게시판에 다 올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4주차에 보면 4주차 강의에 이 방송 제작 단계에 대해서 원격 강의를 한 거를 4주차에 올리면서 맨 앞에 팀 구성을 위해서 그 해야 될 여러분들의 행동 방침에 대해서 미리 제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주차에 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주차에 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될 첫 번째 휴대폰을 지참한다. 두 번째 휴대폰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그 제 전화번호를 다 거기다 적을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넣는다. 문자 내용은 첫째, 누구누구하고 팀을 같이 하고 싶다. 두 번째,
저는 연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PD 연출을 하고 싶은 담당하고 싶은 분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선생님이 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연출 담당하고자 하는 분에게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 그 연출 담당한 학생 당신의 팀은 누구가 됐습니다. 그 팀의 전화번호를 우리 이제 학교 그 게시판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 이러닝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문자로 제가 넣어드리죠. 그러면 그 분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팀별로 제가 1팀, 2팀, 3팀 이렇게 나누겠죠. 1팀 단톡방, 2팀 단톡방, 그러니까 교과목을 앞에 쓰고, 예를 들어서 방송 구성 실습 1팀 단톡방, 그 다음에 TV 제작 1팀 단톡방이라든지 2팀 단톡방, 이런 식으로 그 연출 담당자가 단톡방을 만드시고 그 단톡방에 다 가입이 되면 선생님은 반드시 그 단톡방에 반드시 참여를 시켜주세요. 모든 팀들은. 그래서 그 팀에 전부 팀원들이 단톡방에 팀별로 가입이 되면 그때부터서 지난학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부터서 팀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루어지니까 더군다나 실시간 그 라이브 화상 강의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단톡방을 통한 브레인 라이팅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4주차 강의의 앞부분에 제가 쭉 글로써 쓰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그 시간을 읽어보시고, 물론 게시판에 미리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들어오셔야 돼요. 4주차에는요. 게시판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그 주에는 제가 따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4주차에 맞는 방송 제작 단계 이 부분을 원격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따로 여러분들이 그 4주차 수업으로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주차 오리엔테이션은 각각 했고 2, 3, 4주차를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알아둬야 될 이런 교과목은 비록 다르지만 공동으로 수업 내용을 함께 하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주차부터서는 각각 이제 교과목별로 일단 TV 제작 부분은 기획서 작성법, 그 다음에 물론 그 방송구성 실습도 기획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기획서까지는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방송 구성 실습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야 될 게 방송 구성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큐시트, 대본,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할 것이고요. TV 제작에서는 기획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팀별 작성이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는 그러니까 방송 구성 실습은 팀별 방송 구성안 작성에 대해서 제출하고 발표가 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원격이니까 제출하는 걸로. 그리고 TV 제작은 기획서 작성 팀별을 제출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부터서는 방송 구성 실습은 방송 대본 작성 그리고 큐시트 위주로
우리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할 것이고요. TV 제작은 촬영, 편집을 위주로 제작 부분을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부터서는 선생님의 상황과 학교 방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대면 강의를 곁들여서 만나서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론 부분은 빼고 촬영이나 그 다음에 큐시트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성안이라든지 뭐 이런 구성안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대본 작성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실제 대본이라든지 큐시트를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을 하고 실습할 때 TV 제작도 촬영 이론이나 편집 이론은 이론을 하고 원격으로 하고 실습할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습을 할 때는 가능하면 대면을 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선생님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가서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2주차, 3주차 수업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방송 직업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직업 중에 넓게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금 정권에서는 굉장히 그 차별을 두지 않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저는 뭐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이제 비정규직을 주로 이제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죠. 외국과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일본의 방송 용어도 많이 영향을 받고 일본의 영향을 일제시대 때 그래서 좀 기업이라든지 기업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뭐 평생 직장 이런 것들이 일본의 시스템하고 좀 비슷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미국이나 유럽 부분에서는 조직의 형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직업관마저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 정규직으로 그 한 회사에서 평생 동안 평생이라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평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마치고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비정규직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어떤 주어진 여건들이 어느 정도 동등하거나 더 좋은 면이 있으면 프리랜서 제도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그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도 많이 뛰고 있지만 리포터 기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앵커 이런 사람들마저도 계약을 해요. 계약을 방송 직업군에서도만 봐도 기자들도 시청자들에게 앵커들도 시청자들에게 어필되는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방송사에선 재계약을 하고 연봉도 올려줄 수밖에 없죠. 뭐 특종도 특종이지만 이미지에서 그래서 유럽의 뭐 그 TV를 가끔 보면요, 뭐 수염을 기르고 나온 사람이라든지 좀 뭔가 그 어필할 뭔가 독특한 아주 그 과장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독특하게 해서 자기를 좀 기억할 수 있게 어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 정규직보다 훨씬 연봉이 높아요. 재계약하고 인기가 있으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포터, 그러니까 기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 본사에서 뭐 캡이라든지 캡이라고 하죠. 그 팀의 어떤 두세 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을 캡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데스크들이 하지만, 그러한 그 본사의 그 인원들 빼고는 뭐 일본도 요즘엔 그렇게 해가는 추세입니다만,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 아니면 아웃소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그게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프리랜서와 그다음에 정규직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사회가 변화하는데 조금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 갈 거라는 저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능력 위주가 됩니다. 연공서열, 그냥 일본식의 그 연공서열, 평생 직장, 뭐 특별히 능력이 없고 일도 별로 하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드라마 아니죠, 뭐 아주 엄청 일을 많이 하고 뭐 자기 만족에 살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그러나 월급은 비슷하고, 이런 시대가 거의 팽배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랜서들이 활성화되면 제도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가는 거예요. 능력.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만 특히 방송같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군, 방송사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됐던 프리랜서가 됐던, 그래서 확고한 자기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신념 이런 것들, 봉사하는 그 개념,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는,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연구도 하고 또 많은 배우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냥 한번 입사하면 그냥 뭐 시간이 흐르면 뭐 퇴직하겠지 그냥 뭐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았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 많은 인원 중에 일하는 사람들 몇 명 없다는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만 맨날 일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화시킬 수 있는 프리랜서 제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딴 생각 없이 맨날 그 어떤 조직의 어떤 에서 조직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그 어떤 개인적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시청자와 방송, 영상 제작물, 콘텐츠를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들이야만 살아남는 그런 제도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는 자가 대우를 받는, 한번 취직해서 뭐 평생 직장에서 그냥 잘하든 못하든 월급 받는 그런 시대가 좀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겠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래서 PD들도 그러한 프리랜서들도 많고요. 좀 이따 PD 얘기하겠습니다만, PD의 유래도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왔어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는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채용의 종류라든지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직업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송 직업군은 참고로 뭐 종합 유선 방송을 포함해서 공중파 방송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주 제작 회사라든지
또는 대행사라든지 이런 쪽을 기획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그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직업군을 말씀드리고 또 외주 제작 부분은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채용은 회사에서 채용은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눕니다만 정규직의 부분은 공개 채용과 그다음에 특별 채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예요. 공개 채용과 특별 채용. 공채와 특채로 나눠주는 거죠. 공채의 경우는 거의 모든 분야, 거의 많은 부분 공개적으로 뽑는 건데 공채의 경우는 뭐 예고도 하고 TV에 예고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서 공개적으로 뽑습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전 분야를 뽑았어요. 기수별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부분별로 공채도 합니다. 공개 채용. 거기에 비해서 특채라는 것은 특별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뽑는 제도예요. 그래서 공개 채용은 주로 신입사원들을 상대로서 뽑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취업을 갖는, 물론 이제 전혀